미술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시다고요? 미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포함을 시켜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여기 제가 2번의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 2021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조금 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미술로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 레차트 채널 내에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세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간혹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미술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특히 우리 자녀를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을 많이 있으셨어요.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명문 미대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술적 자질이 있느냐, 미술 실력이 좋으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미술 실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학을 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8년 정도를 유학을 했고 또 많은 학생들을 이제 제 제자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퀄리티의 작품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겠다. 나는 어떤 작품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미술 단과대학의 유명 미술 단과대학들이 어떤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죠.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학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의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그 기준 자체는 한국의 미술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지 방식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입시 시험을 보지 않고 실기 시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미술을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자세, 그 다음에 미술적 또는 창의적 능력, 발상,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지, 도전적인지, 또는 실험적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의 테크닉, 즉 기술적으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작품 보통 10장에서 많게는 20장 정도까지들 학교마다 원합니다. 어떤 학교는 10장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20장.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학교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몇몇 유명 대학들의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시는 그런 대학들의 포트폴리오의 requirement, 즉 요구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숙련도로 이제 중심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학교들이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적, 그리고 창의적,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해내는 표현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잠재력을 보자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본다면 이제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티스 미대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죠. 근데 이제 오티스 미대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 학과의 경우 약 20작품 정도를 요구합니다. 20작품. 뭐 15에서 20작품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인 걸 다 꽉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20작품 중에서도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어떤 이제 소재 탐구, 그리고 이제 실험,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20작품 중에서 최소 한 10작품에서 15작품 정도는 다양성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패션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미술에 관한 분야에서는 이게 사실 내 지금 활동한 것이다. 이게 내 강점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한 5작품, 6작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는 관심사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것도 해보는데 이건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세라믹도 있겠죠. 도예죠. 그 다음에 뭐 메탈 스미싱, 금속공예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겠죠. 사실 금속공예 같은 것들은 패션과 굉장히 밀접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도 경험을 했고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다면 오티스에서는 굉장히 그런 학생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실험적이어야 돼요. 옷이라고 해서, 패션이라고 해서 패브릭만 사용하고 옷감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존의 옷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옷이 될 수 있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 재료 같은 것들도 탐구하고 또는 방식,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오티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까 작품이 대충 이제 한 15작품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15작품 외에도 실사를 놓고 또는 실제 뭐 사람을 그린다면 실제 모습의 모델을 데려다 놓고 그리든 사람을 그리는 거 직접적으로 그리는 풍경도 마찬가지겠죠. 직접 나가서 어떤 풍경을 그린다든지 자기의 그냥 평범한 자기의 방이지만 자기의 방을 사실적으로 그려봅니다.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좀 다른 테크닉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방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의 얼굴, 자기 주변 사람이나 특히 자화상, 자기의 얼굴 같은 경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거의 빠지지 않고 한 작품, 두 작품씩은 꼭 들어가요. 재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파이트, 즉 연필로 드로잉을 한 것 괜찮고요. 목탄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3D를 꼭 넣어야 돼요.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왜냐하면 패션 디자인이 단순히 평면한 종이에 옷 그림을 그려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패션 디자인 그 자체는 굉장히 입체적인 직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북메이킹이에요. 아트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컨셉추얼한 그러니까 개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입체 작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입체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꼭 구상적으로 뭔가 꼭 똑같이 닮은 게 아니라 좀 더 실험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도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순수 회화라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 쪽의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 또 반대로 디자인을 전공할 사람이라면 그냥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리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순수 회화적인 거 그것이 인상파 화가의 작품처럼 나오든 뭐라 하든 좀 더 회화적인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좀 들어가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금 랭킹 1위죠. RISD,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아트 앤 디자인. 로드 아일랜드 미대 같은 경우에는
독창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요구합니다. 독창성 중심의 3D 또는 어떤 다양한 소재의 어떤 실험,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기본적인 어떤 작은 그림 하나를 하더라도 소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믹스 미디어도 해보고 정형적인 그런 재료로 똑같이 정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자기들 만약에 사람을 그리더라도 그냥 그거하고 똑같이 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에서 끝내지 말고 완전히 그거를 당신만의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좀 독창성을 가지고 표현하라. 왜곡되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알려주는 그림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창적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미국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직접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든지 또 이 그림을 내게 된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다음 주에 어떤 그림들을 포함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